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2급 40일의 2강으로서 실무 강의는 1강이 되겠습니다. 41회입니다. 실무 수행평가고요. 자, 진행하기 전에 개인기업의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요. 법인기업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가직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우리 시험은 FAT 2급으로서 FAT 2급은 개인기업입니다. 법인기업은 FAT 1급 이상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 이름이 명품 청소네요. 청소용품을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 나와있죠.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조, 은행 관련 거래입니다. 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이 말은 거래처를 걸지 않으면 채권, 채무, 예금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를 걸어주지 않으시면 틀린 것으로 채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전자어음이 나오면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문제 1번이네요. 기초정보 관리의 이해입니다. 자, 큰 문제 1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큰 문제 1번은 기초정보 관리라고 나와 있죠.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이네요. 자, 이게 거래처가 되니까 남회사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 보는 순서는 이거 보시고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동성상사의 사업장 이전과 사업의 종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처 동성상사죠. 확인을 하는데요. 일단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 이름, 그리고 개업 연월일, 그리고 주소, 업태와 그리고 종목,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있죠.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아무튼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장까지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위에 안 보이지만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나온 것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들 뭐 이거는 필요가 없죠. 이거는 필요 없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 특히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다른 화면에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다 확인했는데요. 자, 기초정보 관리니까 여기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동성상사죠. 그래서 이게 많은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찾기가 힘들죠. 빨리 찾으시고 싶으실 때는 파인드의 약자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동성 엔터 하면은 이렇게 쉽게 찾으시게 됩니다. 자, 제가 미리 확인을 해 두었는데요. 빨갛게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주소가 틀렸네요. 주소 서대문구 충정로 7길입니다. 자, 우편번호 나와 있죠. 지금 우편번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소만 입력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대문구 충정로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충정로 7길, 그리고 서대문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자,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7길. 자,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19-7번지네요. 오른쪽에 쭉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충정로 7길에서 19-7번지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19-7번지 있네요. 적용. 이거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없죠. 업태가 또 틀렸네요. 제조업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업태와 종목 여기 있죠? 이것이 도소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자, 이렇게 틀린 거를 찾으셔서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은 맞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이 거래처죠. 동성상사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추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쳐야 된다는 거. 기본 사항에는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추가 사항 누르니까 담당자 메일 주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고쳐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네요. 자, 명품 청소는 최근 살균 청소 용역 매출이 증가하여 용역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려고 한다. 412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용역 매출로 수정 등록하고 대체 적요를 등록하시오. 계정 구분은 매출로 하고요. 대체 적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여기고요. 아래쪽에 있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눌러주시고 코드 번호가 412번이라 그랬죠. 자, 물론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찾으셔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코드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4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방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용역 매출이네요. 용역 매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분 나와 있죠. 구분. 이 구분은 문제에서 매출로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셔서는 안 돼요. 아무튼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하단에 보니까 현금 적요가 있고요. 대체 적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체 적요 1번과 2번에 내용을 입력해라 그랬죠. 1번 용역 매출 신용카드 매출입니다. 그대로 입력하시고 엔터까지 해주시고 항상 입력은 이렇게 입력한 라인 다음에 커서가 멈추셔야지 입력이 완료되었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은 용역 매출 보통 예금 입금이네요. 그러니까 2번 엔터 그리고 입력 엔터 커서는 항상 이렇게 입력이 끝난 다음 라인에 멈춰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990번이네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인데요. 이것을 제 이름 문민대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한번 연습 삼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그런데 요 아래쪽에 보면 빨간 것들 있죠. 여기 보니까 빨간 거. 자, 퇴직급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자, 요 위에 보시면 508번 빨간 계정 과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계정 과목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정 과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산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마산. 아무리 바꾸어도 마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입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빨갛게 된 것을 바꿀 때는 컨트롤 F1입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까만색들은 바뀌어지는데요. 빨간색들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붉은색을 바꾸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키를 눌러야지만 바뀝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 여기서 마산 엔터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508번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자주로는 출제가 안 되는데요.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다 바뀌었는데 이번에 시험 칠 때 바뀌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까만색은 그대로 바뀌는데 붉은색 계정과목을 바꿀 때는 컨트롤 F1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메모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넘어가고요. 세 번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전기분 재무 상태표네요. 올해 거 아닙니다. 전기분 작년 거죠. 수정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이래 보시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것은 이 돈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돈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는 오른쪽 돈이 아니라 왼쪽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도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에도 보니까 여기에 돈이 두 개짜리가 있죠. 두 개짜리가 있는데 이 돈이 맞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이 맞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차량 운반구 3,800만 원이네요. 이 말의 의미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3,800만 원이고요.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감가상각 누계기 1,750만 원이 발생해서 장부가액이 2,050만 원이다. 즉 3,800만 원 주고 차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서 가치가 1,750만 원 떨어졌어. 그리고 나는 이 차를 2,050만 원짜리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찾았어야 되는데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미리 좀 찾아두었습니다. 비품 금액이 틀렸네요. 자, 이거는 전기본 재무 상태표죠. 기초정보관리입니다. 전기본 재무 상태표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비품이었죠. 한번 볼까요? 비품 2천만 원이네요. 금액 틀려있죠? 200만 원이 아니라 비품은 2천만 원입니다. 20 그리고 숫자 키패드죠.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그쪽에 보시면 플러스 키가 큰 게 있어요. 한 번 누르면 0이 3개, 또 한 번 누르면 또 0이 3개, 이렇게 플러스 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누락되어 있네요. 추가로 입력할 때는 끝에 아무 때나 찍으시고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임차 보증금, 임차라고 치시고 엔터하면 나타납니다. 962번 임차 보증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 금액은 5천만 원, 50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지급음인가 봐요. 자, 미지급금인가요? 미지급금 820만 원. 금액 틀렸다 그러네요. 미지급금 82만 원이 아니라 820만 원 고치겠습니다. 8200뿔. 다음 예수금이 누락되었네요. 440만 원. 예수금 254번, 예수금 4400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문제지와 체크를 하시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누락된 것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다 끝나고 나면 빠져나오시기 전에 내가 입력한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차액입니다. 이 차액이 0이 되었단 말은 지금 수정, 삽입, 삭제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다는 뜻이고요. 이 차액이 발생되면 무엇인가가 돈이 틀린 게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계하시는 분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것은 딱 세상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지 않더라도 믿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네요. 하나님은 계신 게 맞고요. 나머지는 믿어서는 안 된다.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않은 것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는 버릇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 입력 과정에서 틀린 게 찾아지는데요. 확인하지 않으시면 의외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채점 할 때는 분명히 84점이었는데 나중에 실제 성적을 발표해보니까 72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지를 않았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초 정보 관리는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이거 찍어 놓고 하겠습니다.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거래 자료 입력. 사실 FAT 이것 문제는 거래 자료 입력에 의해서 평가가 합격 불합격이 거의 되고요. 물론 이론도 최소한 정말 작아도 8개, 9개는 맞아야 되고요. 최소한 한 10개 이상은 맞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회계 처음 하면서 실기에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론을 등한시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이 30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니 힘들고 재미없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론도 따로 꼭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신제품 살균 청소 분무기 광고를 위한 홍보지를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영수증이다. 현금으로 줬네요. 그러니까 광고비 주는 내용이죠. 광고를 위한 홍보지든지 광고를 위한 선물이든지 광고를 위한 광고라든지 어쨌든 목적 자체가 이렇게 광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광고 선전비, 우리 회계에 광고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를 처음 하다 보면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되는데요. 계정 과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두 자씩 지금 같은 경우는 광고 한번 쳐보시고요. 홍보라고 한번 쳐보시고 살균 한번 쳐보시면 거의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서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해당되는 문제의 핵심적인 단어를 쳐보시면 나타나요. 대부분 그것이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맞다라는 겁니다.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자, 평가 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거래 자료만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란 말이 없죠? 없습니다. 이게 3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명품 청소한 데 샀고요. 사업자 등록증이고 날짜는 5월 7일 날입니다. 28,000원을 뭘로 지급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특별한 내용들 없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광고 선전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광고 목적의 홍보지 28,000원 제작 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광고의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몽땅 광고 선전비고요.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가 됩니다. 지금은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28,000원, 현금은 계정 과목이 현금이죠. 다음,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저 현금이 좋네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오는 상거래 질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입니다. 또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하는 것은 꼭 자산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채나 자본을 가지고 하셔서는 안 돼요. 자산 중에서도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 있죠.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들 이런 것들로 들어왔다 나갔다면 간단하게 됩니다. 또는 비용이 발생되었죠. 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가 차면 어떻게 하셨어도 좋습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없으니까 그랬죠? 신경 쓰지 말고요. 9번은 3번, 4번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 현금이 대변에 하나만 딸랑 나왔어. 출금전표, 출금해서 이것만 입력해도 되는데요. 뭐 입금준표, 출금전표 빼고 그냥 3번, 4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5월 7일이네요. 0507. 3번 차별입니다.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얼마? 28,000원.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28,000원 28불.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꼭 확인해 주셔야만 됩니다. 5월 7일 맞고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입니다. 우리는 500, 600, 700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800번대만 사용하고요. 대변에 101번 현금 맞고요. 금액도 28,000원씩. 예, 맞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려요. 입력이 끝나면, 자, 차변과 대변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커스의 위치는 꼭 이게 해당 라인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서 ESC로 빠져나오게 되면 해당 라인, 이 라인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는 항상 아래쪽에 해당 라인까지 엔트로 벗어나오셔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정병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현금 영수증 받았네요. 자, 판매용 상품을, 자, 판매용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 판매용이란 말이 들어가면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매용 에어컨, 판매용 정수기, 판매용 차량 싹 다 상품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아, 이거 상품 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네요.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보니까 날짜는 5월 12일이고요. 매출, 파는 입장에서는 매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매입이 되겠죠. 상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왜? 판매용 상품을 구입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일시불 좋은 마트한테 구입을 했네요. 자, 쭉 되어 있고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상품을 매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53만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지금은 현금을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상품을 매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포인트로 잡아 두었는가 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다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보통 예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현금이 줄어들었지만 문제를 약간 바꿔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줄어든 것이 현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현금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죠. 구입할 때는 상품, 그리고 팔 때는 상품 매출. 지금 구입할 때니까 상품. 그리고 현금은 계정과목이 현금입니다.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 좋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9번은 3번, 4번, 5월 7일 날짜 맞나요? 5월 12일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한 게 5월 7일인데 오타입니다. 5월 10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할게요. 5월 12일 차변 3번 상품 146번. 자, 저는 이렇게 코드번호 뜨는데요. 여러분들은 상품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은 코드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입력하는 시간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쓰는 거 한 10여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참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상품이라 치시면 됩니다. 엔터 하면 나타나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은 530불. 대변 4번 현금 자주 써줘 101번입니다. 코드번호도 제일 작죠. 금액은 530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입력이 끝나면 5월 12일 차변 146번 상품, 대변 101번 현금, 금액은 53만원씩. 예, 맞네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이거 포인트를 좀 체크해 주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네요. 자, 제형상해고요. 그리고 기업 자유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은행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쭉 한번 봤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 우리은행이네요. 거래 내역입니다. 날짜는 5월 12일이고요. 제형상해 358만원이고요. 자, 자료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4일 매입처, 거래처가 되겠죠. 제형상회의 매입 대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통장 사본을 투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구입하고 외상값이 있는데 그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통장 사본을 받은 겁니다. 매입처 제형상회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거 간단하게 외상 매입금 갚아준 내용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외상 매입금 358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아주는 내용이므로 제형상회의 예금 통장은 이 문제 풀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형상회에 조금 전에 통장 사본 있죠. 그것은 우리 거래처로 등록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조금 이기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남이 무엇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가방을 파는 회사인데요. 가방을 A라는 사람이 1억치를 사갔습니다. 근데 그 사간 사람이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내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되지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형상회로부터 통장 사본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돈 보내줄 때만 필요하지 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외상매입금을 갚아준 내용이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입니다. 별 문제 없어요. 금액은 얼마? 358만원이고요. 두 번째, 나는 돈을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358만원이고요. 다음,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팀 짤 필요 없고요. 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 들어왔다 나갔다,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생각할까요? 보통예금 좋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들어왔다, 나갔다 따지는 것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이걸로 하면 거의 10개 중에 8, 9개는 찾아집니다. 간단하게 구해진단 말이죠.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이거 누구한테 갚아줘야 됩니까? 제형상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고요. 보통예금, 예금에 관련된 거래죠. 우리은행입니다. 전산회계시험과 차이가 AT시험은 이렇게 예금 거래에 관련된 것도 거래처를 걸어주셔야만 됩니다. 자, 5월 14일 날짜 맞네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5월 14일 차변 3번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제형 자, 제형상의 금액은 3580불 3580불 엔터.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우리은행이었나요? 우리은행. 자, 당좌도 있고 보통도 있네요. 지금은 보통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당좌는 당좌 예금을 말하는 거죠. 해주시고 금액은 3580불 엔터. 자, 3580불 엔터. 예, 맞네요. 확인. 5월 14일 차변 외상매출금 재영상회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 보통예금 우리은행 예, 맞습니다. 금액도 358만원. 예, 크게 문제가 없네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보통예금에 우리은행 거래처 걸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FAT 2급에서 만약에 다 맞았는데 우리 은행에 거래처를 걸지 않았다 이러면 거래처 하나 안 걸 때마다 1점씩 감점됩니다. 물론 FAT 1급 이상에서는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FAT든 전산회계든 시험에서 거래처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일반 거래네요. 운송장 보니까 뭐 상품을 구입하면서 또는 팔면서 배달료 주는 거겠네요. 운반비 주는 거겠죠. 나오 당사 쭉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보니까 기본 운임 3만원이고 합계 3만원 지급이 되었네요. 쭉 알 수 있고 현대택배 택배비네요.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5월 18일이고요. 나오 당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당사 부담, 배송 비용, 운반비가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후 운반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라니까 상품 매출 후임을 알 수 있었고요. 배송 비용이 운반비 아닙니까? 회계도 운반비 중요하죠. 자, 상세하게 살펴보면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운반비 처리 중요한 거죠. 살포 팔다입니다. 운반비는 살포 팔다. 자, 어떻게? 운반비는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을 따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나오면 살포 팔다, 살 때 운반비는 포함시키고 팔 때 운반비는 따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살포 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운반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운반비만 지급한 거래 내용입니다. 이게 왜 포인트를 잡았는가 하면 이 문제는 뭐 상품을 팔고 그리고 운반비를 준 게 아니라 뭐 운반비만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일이 하나로 일어난 게 아니라 상품도 팔고 운반비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품 판 거는 이미 팔았고 뭐 그거는 끝났고 운반비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도 팔고 운반비를 줬을 때는 상품 매출도 나오고 운반비도 나와야 되지만 운반비만 줬을 때는 운반비로만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사 하고 적어두었습니다. 날짜 5월 18일이고요. 운반비는 운반비 3만원 문제 없고요. 현금으로 줬죠. 현금 별 문제 없습니다. 현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죠. 또는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항상 끝에는 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없네요. 그래서 거래처 걸지 않고요.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5월 18일 입력하러 갑니다. 3번입니다. 운반비, 9월 18일이죠. 9월 18일 3번 운반비 824번 금액은 거래처는 필요 없죠. 30불. 그리고 대변 4번 현금이 3만원이죠. 30불.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는 어떻게 처리한다? 살포 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네요. 5월분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급여 주는 내용인가 봐요. 자, 신현우고요.
지급 항목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총 급여 금액이 필요하죠. 220만원. 공제 항목, 우리 월급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보험료 떼죠. 떼고 차인 지급액, 그러니까 공제 항목 금액을 빼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201만 1,810원이네요.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거래일은 5월 25일이고요. 금액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료 1은 본사 신현우 사원의 5월 급여 명세서고요. 자료 2는 5월분 급여를 종업원 급여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사실 종업원 급여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이라 되어 있는데요. 종업원한테 급여로 보통예금으로 주든지 뭘로 주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내 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 회사에서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 자료를 입력하는데요. 지급 항목을 통하여 급여 계정으로 하시오. 급여는 계정 과목을 급여로 해라 이런 말이네요.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급여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여 2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18만 8,190원을 차감이란 말은 빼고 잔액 201만 1,810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포인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금입니다. 돈을 주면서 지급하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돈을 받는 것 또는 떼는 것은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고요. 반대 계정이 선납세금입니다. 이 말은 내가 돈을 받으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떼이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선납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 이자 받을 때 이자 소득세 15.4% 떼이고 받습니다. 이때 떼인 돈이 선납세금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각종 세금, 각종 협회비, 상공회의소 협회비, 중소기업 협회비 이런 거, 가산세, 각종 범칙금, 연체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요.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새로 끝났지만 세금과 공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무엇을 구입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새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액 이만큼 빼고 줬죠.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급여는 계정 과목이 급여가 되겠죠. 문제에서 또 제시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은 이거죠. 원천징수 18만 8,190원을 무엇을 한다? 예수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잔액 201만 1,810원은 뭘로?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입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4개 이상이면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됩니다. 왜? 회계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의 금액 합계와 대별의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 돈이 틀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팀을 짜고 마지막으로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 잡는 게 제일 수월합니까? 기억나시나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국 그런 게 대부분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죠.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입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왜 대변입니까? 같은 팀이니까. 급여는 왜 차별입니까?
반대팀이니까 이렇게 계정과목이 여러 개 나오더라도 팀을 짠 다음에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같은 팀은 같은 변에 적고 다른 팀은 반대편에 적으면 차변 대변이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번 실제로 풀어보십시오. 의외로 차변과 대변 자리를 바꾸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찾습니다. 아니고 보통예금 맞죠? 이 보통예금은 무슨 은행으로? 우리은행이죠. 우리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날짜는 5월 25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5월 25일 차변 3번 급여죠. 급여 금액은 2200불. 대변 4번입니다. 예수금 금액이 18819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인데 우리은행 보통예금이죠. 그랬죠. 걸어주시고 금액은 201181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확인 5월 25일 차변 급여 800번대 급여 대변 254번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려있고요. 자 여기에 220만원이고 이 더하기 힘들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왜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6번입니다. 약속음 수취거래네요. 이렇게 전자음이 놓으면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분계가 끝나고 나서 자 명품 청소기가 우리가 받았네요. 그러면 이거 남이 발행한 음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고요. 발행일은 반짝반짝이며 발행일은 6월 7일 그러니까 주로 거래일에 음을 주고받으니까 6월 7일임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만기일입니다. 이것이 만기일이 8월 7일날 만기가 되겠네요. 국민은행 강남 지점이고요. 개괄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6월 7일 조금 전에 알 수 있었죠. 자, 매출처 반짝반짝의 외상대금을 전자음으로 수취함. 아, 이거 외상값 받는 내용이네요. 즉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예.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 계정 과목도 다 나왔잖아요. 외상 매출금을 받을 음으로 받게끔 이렇게 계정 과목을 외우신다고 계속 외우고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계정 과목은 물론 외우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익히시면 됩니다. 반복하고 계속 들으시면서 익혀주시면 지대로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외상 매출금을 음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음으로 받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수와 타수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금 관리할 때 나오네요. 이런 것들도 잠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음으로 받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음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상품과 즉 재고 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지금은 재고 자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외상 매출금이란 말 자체가 상품을 팔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관련이 있고 내가 발행하면 지급음, 남이 발행하면 받을음. 지금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외상 매출금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대방이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외상값을 받습니다. 남이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받을 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팀은 짤 필요가 없고요.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개가 있죠. 받을 음 이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반짝반짝. 외상 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을 거 있었습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거래처 걸어주고요. 물론 받을 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어서 대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6월 7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607 3번 받으러 반짝이죠. 반짝. 그리고 금액은 3뿔뿔.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이것도 반짝입니다. 300만원 3뿔뿔. 예, 되었습니다. 확인 6월 7일 차변 받으러 반짝이, 대변 외상 매출금 반짝이. 그리고 금액도 각각 300만원. 예, 문제없이 입력되었고요. 두 번째,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받으럼 이거 찍어주시고요. 자, 자금 관리는 키보드의 제일 위쪽 줄에 보시면 F3이라고 있습니다. F3 눌러주시면 하단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자, 지금은 받았으니까 보관이죠. 보관이니까 별로 없고요. 자, 종류입니다. 종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또 여기 보시면 하얀 것들 있죠. 하얀 것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얀 것들, 이런 것들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눈길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 보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보관도 있고 회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뭐 보관 받았기 때문에 보관이 되겠죠. 종류는 이거 1번 약속음, 이것은 일반 음을 말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은 전자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번 전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 꼭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는 종이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전자음입니다. 반드시 전자음은 아닌데요. 문제에 나와 있었죠. 위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전자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6번으로 꼭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채점되겠죠. 다음입니다.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번호는 F2키를 눌러서 나타나면 선택을 하면 되고요. 없으면 직접 입력을 합니다. 자, 번호는 한번 볼게요.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보면 1, 2, 3, 4, 5, 6, 7, 8, 9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보드에 F2라고 된 키보드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죠. 눌러서 자, F2 눌렀더니 지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엔터하고 F2 나타나지 않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수치 구분이 자수가 있고 다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은 자수가 되어 있는데요. 자수 아니면 다수. 1번은 자수, 2번은 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래서 메모해 뒀어요. 이것을 어려워하니까 어떤 경우가 자수냐면 거래 상대방이 직접 발행한 음을 받을 때, 남이 발행하는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떤 거래처 했습니까? 반짝이하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반짝이가 발행한 음을 받을 때는 자수가 됩니다. 자수가 되고, 그리고 제3자가 발행한 음을 거래처에 배서 양도할 때 어떤 경우냐면, 자, A라는 우리 회사가 A 회사고요. 거래처가 B라는 회사입니다. 자, B가 발행한 음을 받았다. 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외상매입금 같은 거 갚아주는 경우 있죠. 갚아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수가 됩니다. 또는 우리 회사가 C로부터 받은 음을 B에게 이렇게 주는 거, 이것도 자수입니다. 자수가 돼요. 왜냐하면 C와 처음에 거래가 일어났었겠죠. 일어났을 때 자수였기 때문에 다시 주는 것도 자수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있어요. 제3자가 발행한 음을 배서 양도받을 때, 그래서 자수의 대부분은 자수인데요. 자, 다수 빼고는 자수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수만 알면 되겠네요. 어떤 경우만 다수냐면 우리 회사가 A입니다. 그리고 B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자, B가 C로부터 받은 음이 있죠. 이 음을 내가 받았을 경우, 이 경우만 다수고요. 나머지는 싹 다 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 회사와 A와 B가 있습니다. 음을 주고받을 때 자수와 타수가 나오는데요. 자, 타수만 아시면 됩니다. 자, B가 발행한 거 받았다. 이거 자수입니다. 이런 경우, 자, B라는 업체가 C로부터 받은 음을 내가 받은 경우, 이 경우만 타수이고, 나머지 싹 다는 자수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은 자수가 맞죠. 왜? 거래처가 발행한 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수가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수가 뭐고 타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배서양도 있죠. 받을 음이죠. 그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수, 타수. 자, 타수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A와 B입니다. 우리 회사가 A고, 그리고 상대방이 B입니다. 자, B가 C로부터 받은 음을 내가 받았을 때, 이때만 타수입니다. 나머진 다 자수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실물음이 나와 있는 경우 지급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행일은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자, 만기일이 어떤 겁니까? 만기일도 혼돈이 되는가 봐요. 두 개 중에 한 개인데요. 이게 만기일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지금은 자수니까 별 문제 없고요. 발행인 되었고, 발행일 6월 7일 맞고요. 만기일이 2020년 8월 7일이죠. 2020-0807 입력해 주시고, 지급은행 국민은행입니다. 국민. 자, 안 되네요. 이럴 때는 F2 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되었고요. 지점 강남. 물론 강남 지점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문제는 끝이 나네요.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오니 천천히 해서 한 서너 번만 익혀주시면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